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종원 대표가 심신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오늘 모니터하고 있다는 전갈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늘 중량감 있는 공신력 있는 평론의 대가 곽동수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제가 2020년이라고 했나요? 2022년입니다. 20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요즘에 네. 진짜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리고 이분은 직함이 한 3-4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평택의뢰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시고요. 더 원협 민주당의 금배지는 못 다뤘지만 안 다뤘지만 더욱더 금배지 단 분들보다 더 열심히 싸우시는 더 원협의 회장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대변인 데뷔했습니다. 오늘 축하합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온불 11시 30분에 하고 왔고요. 제가 지금 뭐랄까 이렇게 오늘 최고위원회 이제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그 전에 비대위원 자격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네요. 계속 연속 선상이네. 앞줄이 아니라 뒷줄에 처음 앉으셨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좋더라고요. 이게 더 마음 편하고. 근데 오늘 이제 좋은 것은 어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이 임명됐잖아요. 숙자매.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더원협 원외 지역위원장 영남목 씨인데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서 한 명 이제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제 의견 반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원외 지역 전략 지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애정과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고 한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대변인 시켜주셨으니까 그런 것부터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저희 더원협에서 이제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혁신과 쇄신하고 또 민생 정당으로 이제 당을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우리 더원협이 내부에서 총질한다거나 우리 이재명 당대표 흔들기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우리 100여 명의 속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원협에서 지켜드리겠다 약속 또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김현정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더 신수가 환해지고 환해지셨어요 지금. 언변이 조금 더 정리가 되시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눈빛도 달라지고. 이게 시사타파에 방송하면서 이 전문가들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겸손까지 갖춘. 자연스럽게 트레이는. 이거 뭡니까? 빈틈없는 남자. 사람이 너무 변했어요. 큰일인데. 아니 비대위원회에서 이제 당 대변인까지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의 이 노고를 아마 우리 JM께서 그 진가를 아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대변인을 임명한 데다가 이런저런 의견까지 제시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수렴이 되는 한마디로 이핵관 이핵관 김현정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음만 이핵관 곽동수 선생님. 네. 뒤에 사진 저 눈이 가려야 될 것 같아요, 박 PD님. 일단 지금 아마 노정열 선수 뒤에는 턱선만 옆에 살짝 보이니까 누군지 아는 머리카락만 괜찮으실 봐도. 네. 여러분들이 안구정화 차원에서 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혹시 안 바뀌면 그러려니 해주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지명직 최고위원 얘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치 클리핑에서는 짚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짚고 들어가면 지금 2명의 숙자매라고 부르는데 서은숙, 임선숙 이렇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2분이 되셨는데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광주에서 활동했던 임선숙 변호사. 임선숙 변호사 아시겠지만 지역대학 출신으로는 여성 최초로 사법시험을 통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구청장 하시면서 서은숙 지명자는 원외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2분. 이 2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통합을 위해서 가져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중심으로만 되어 있는 당을 지역위원장까지 같이 아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2명이 올라갔던 이제까지 최고위원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풍경인 게 여성의 내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얘기하고 온갖 얘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발언하거나 얘기하는 쪽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남녀 갈등 요소는 원천 봉쇄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이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또 다른 백미는
당대표가 없어도 최고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그전까지는 당대표 일정에 맞춰서 사진 찍느라고 최고위원들이 다 따라다니고 바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내대표가 진행하면서 꼭 중요한 얘기를 지금 어떤 것보다 시점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추석 앞두고 뭔가 또 터트리려고 벼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당당해서 참 좋았습니다. 지금 곽쌤이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원외 금배지를 달지 않았지만 최고위원 단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호남과 영남 지역 안배 플러스 여성 최고위원이 4명이나 있는 이 장면이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이 민주당의 남녀 평등에 대한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상징적인 실질적인 그림을 잘 그려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남 몫이자 우리 원외 지역연장 협의회를 대표하는 서운수 원외위원장, 부산시당위원장이죠. 지금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지금 전국 정당화를 지금 공약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께서. 근데 이제 영남 쪽이 워낙 지금 우리가 험지잖아요. 뭐 부산, 경북 이런 쪽은 지금 원내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석패율 제도라든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 그래서 전국 정당화와 관련된 그런 그 정치 혁신들을 그 임명직 최고를 통해서 상징화시켜서 실제로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뜻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천타천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추천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저도 제가 명확하게 그 의견 드렸거든요. 더원협 중에서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서 영남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100여 명에 달하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대표를 한다는 상징성도 대단히 크다 의미가 그럼요. 있고 우리가 항상 제가 그 방송 때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대선 때 0.73%로 석패했지만 평상시에 원외 지역들이 다 험지들이잖아요. 우리 당한테 불리한 그 지역들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했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선대위 꾸려서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지원해주고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그 0.73%보다 훨씬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대표께서 정확히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거 보고 그 5년 뒤에 대선이 기다려집니다. 벌써부터. 너무 잘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만의 이 공당인데 금배지 169명만을 위한 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많은 10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의 또 일반 당원 그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험지에서 금배지를 못 다뤘지만 정말 모든 걸 걸고 운동하신 분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너무 늦었다는 만시지찬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법사위를 넘길까 말까 하는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의원들끼리만 갔죠. 그러니 이게 제대로 반영될 리가 없고 의원들이 압박하면서 대표가 없는 틈을 틈타서 야 일단 법사위는 넘기고 국회는 열어야 되잖아 뭐 이렇게 몰고 갈 때도 원내대표 혼자 맡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전국 모든 지자체 특히나 험지에서 어떻게 보는지 같은 걸 얘기했다면 훨씬 더 먹힐 여지가 있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 윤석열 씨보다 더 빠르게 포항에 먼저 갔죠. 그렇죠. 이 시기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었던 게 뒷북이냐 아니냐 정도가 되는데 야당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점수를 따야 되는데 전국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마음도 그리고 조직도 갖춰놓고 행동까지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만하다. 다만 태풍 못지않게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정치적인 공세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재명 당대표 취임하시고 열흘도 안 되는 건데 휴일 빼면 모 대표 한 1년 한 것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응원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각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제안들 건의들을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 전국의 지역위원회가 253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례대표가 47명에서 300명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워크숍은 253개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 원내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그때 같이 했으면 법사위에 넘겨주고 할 때 그런 결정할 때 원내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아마 반대 세게 했을 거예요. 그럼요. 알죠. 네. 그래서 빼고 간 거다 보이고 국회의원들은 가장 큰 게 자기들 권위 건드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당신과 민심의 괴리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요번에는 바뀌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 틈날 때마다 많이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방송 보신 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방해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고발장을 오늘 국가수사본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고, 뭐 김상진이 가장 유명한 이름이지만 그 외에도 극우 유튜버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있는 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을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저질적인 언행으로 촛불 시민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회방해, 모욕,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범국민 서면운동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따 방송 중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원외에 그리고 영남에 서은숙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앉힌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금배지 상관없이 실력 있는 우리 김현정 더원협 위원장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그야말로 신임을 엄청 많이 받고 계신 건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밀이 아닌 선에서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오늘 일단 다 지금 언론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총 1시 반부터 의총하죠. 네. 의총에서 오늘 최고위 때 이제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보고가 됐고 그것을 오늘 의총을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해서 오늘 이제 그 특검 법안을 제출하기로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김용민 의원 등이 아마 김건희 특별법 법안 한번 발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13분이. 예.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3가지로 했더라고요. 주겠습니까? 예, 주가 조작하고 허위 학경력, 그 허위 경력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후원 그 불법 후원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3가지로 그 법을 특정했어요. 그 관저 수상한 수의계약은 그럼 국장조사 쪽으로 좀 넘기려고 일부러 집중한 건가요? 이미 국정조사를 이제 한 거 그거는 이제 제출한 상태인데 예. 아시겠지만 특검법은 이미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고 미진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관저나 사적 채용 이거 관련해서는 수사가 안 들어갔다. 예,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확실한 것 3개만 가지고 이제 시작한다 이런 기조고요. 그 일부 최고위원들께서는 뭐 그래도 그 나머지 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원내에서 이제 그런 검토들을 다 했는데 명확하게 하는 게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정말 뭐 이거 네. 3가지만 해도 정말 국기문란이죠. 예, 이거 정말 대단한 그 문제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김건희 특검이 추진이 되면 이게 이제 별도 특검으로 가는 거거든요. 별도 특검으로 가는 거라서 뭐 특검팀 규모나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특검보가 4명이고 수사관 40명. 40명이. 40명이고 이제 파견은 이제 보통 특검 법이 이제 발의가 되면 한 120명 정도가 지금 여기 100여 명 정도로 구성한다는데 대부분 그 검찰이랑 경찰에서 파견을 받잖아요. 예. 특검하고 이제 특검보 정도만 외부에서 임명을 하고 근데 이거 그래서 공수처에서 3분의 1을 그 인원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를 갖다가 내용을 담으려고요? 예, 내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공경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을 또 100% 믿을 수가 신뢰할 수 없으니. 있는 네.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런 식의 내용으로 지금 발의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검 있잖아요. 특검을 누구를 할 것이냐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여당에서 또 임명한 사람까지 들어오면 또 그 사람 임명하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내곡동 사저 관련된 특검할 때 그 야당에서 이렇게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치열하게 또 치받게 될 것이고 본회의까지 상정되려면 좀 길이 멀긴 하겠지만 최소한 법안의 틀은 문제될 거 없이 잘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2명 추천한 걸 가지고 시비를 세게 걸기에는 과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쁜 선례도 아니고요. 그거는. 네. 다만 이제 당연히 예상되는 건 이제 법사위를 넘겨주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또 김도읍 위원장이 이걸 상정 안 시켜줄 가능성이 또 대단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까지 이제 예정하고 간다 이 기조인데 아직 그거를 아직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 특검이 이제 뜨면 수사 기간이 총 120일이에요.
준비 기간 20일에 그 본 수사 기간 70일, 그래서 30일 연장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20일까지 돼 있어서 지금 뭐 김건희 연말까지 가도 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들은 정말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뭐 지금 어제도 뭐 계속 지금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복사한 논문 이거는 뭐 저작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복사 이렇게 돼버리는 이게 말이 됩니까? 차근차근 그것도 김건희 도리코라는 얘기까지 지금 막 돌고 있고. 그러니까 문대성 전 의원이 엄청 억울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차도 1년이 안 나는데 6개월이든가요. 같은 국민대학교인데. 그러니까. 같은 국민대학교에서 누구 하나는 박탈을 시키고 박사를. 그러니까 학사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대학원 과정 졸업하고 박사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포스닥이라고 해서 뭐 있기도 하지만 이건 박사도 아닌 복사. 대한민국 같이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복사한 거 가지고 학위를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가짜로 그나마 부풀려 가지고 교수 자리를 얻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건 비겁하다 못해 이 땅에 지식인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자기 이익 걸려 있어서 가만히 있으려면 이런 소리 목소리 내야 되는데 어저께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을 모셔가지고 규탄했습니다. 논문 4개 가운데서 심지어 단독으로 점집 블로그는 우리 거 갖다 베낀 거다 주장하는 업체도 나타났는데 다들 조용합니다. 이게 뭐하러 공부합니까? 이렇게 되려면. 국힘이 너무 웃긴 게요. 그럴 줄 알았지만 메신저 공격할 줄 알았지만 국민검증위원단은 전문적인 학자 집단이 아니라 정치 집단이다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정책 소신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손지언정. 네. 실체를 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어느 정도 복사에 끼가 있었구나. 아니면 이 정도라면 정말 철회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검증위원단들 정치인들이다. 정치 집단이다. 이래버리니까 본질이 완전히 희석되는 거죠. 그죠? 뭐 저희가 검찰당이다. 검찰공화국이다 얘기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단한 명예훼손입니다. 학자들이 검증했던 내용 정치적인 주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주장하기에 앞서서 이게 전형적인 게 메시지 내용은 안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절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치화돼 있는데 저 사람들 나쁜 놈이야. 이 진영에 대해서도 요즘 공격하는 게 있는데 전형적으로 보수들은 알맹이를 논하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 전 지금까지 제일 기가 막힌 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뭐 어떻지만 전체로 보면 뭐가 아니다. 전 이런 화법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부분적으로 합쳐놨을 때 전체가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같은 식으로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논문을 보면서 얼마나 혀가 찼겠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런다? 정말 어리석은 학자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머리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나서주신 교수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그 뭐 절차라든지 형식이라든지 메신저 이렇게 공격하는 식으로 물타기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하도 많이 봐서 그렇게 이제 너무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린 행위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주가 조작, 그 논문 복사 박사라고 하는 얘기까지 주가 조작 박사, 논문 복사 박사. 주가 조작은 박사, 논문은 복사. 그리고 그 저 김건희 뭐랄까 김건희 도리코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제되어 있고 지금 대학교에서는 지금 대자보가 윤석열 퇴진하는 대자보가 전국에 있는 대학에 지금 다 지금 붙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그 정경심 뭐 조국 그 저 장관 할 때 표창장 하나로 그냥 딱 그거로 그게 프레임을 딱 짜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정말 그것도 허위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 표절한 그 논문으로 박사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를 한 거잖아요. 그거다 숭실대 석사 논문까지도 지금 다시 검증하고 있는데 그 40~50%가 지금 저기 표절했다고 이렇게 좀 발표도 저기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정말 그 우리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정말 공정과 상식 뭐 법과 원칙 이런 거를 가장 저버린 게 바로 자기 아내 김건희 씨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최고위에서 정청래 최고가 발언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사랑으로 공정을 덮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사탄으로 공정을 덮었네. 사탄으로. 사랑으로 공정을 덮을 수 없다. 아내 앞에 뭐 평등하다 그랬는데 법이. 아니 이 사람들이 화내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정말 쫓기거나 뭐 바쁘거나 이렇게 해서 그랬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논문이 방패막이가 됐던 게 뭐냐면은요.
논문 쓰고 학교 강의하느라고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러고 외쳤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논문은 그러니까 저는 업체가 늘 대행했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업체가 대행한 걸 본인은 읽어보지도 않고 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한번 읽어보다 보면 멤버십 유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가 보여야 일반적인 정상이죠. 사람은 예. 석사 박사를 떠나서 학사만 나와도 요즘은 고등학생도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생도 멤버 유지? 유지가 왜 우리말로 유지인데 영어로 유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느라고 줄리를 뭐 할 시간이 어디서부터가 거짓말인지를 찾아내기 힘든데 학계에서 학력을 위조해서 나갔던 사람들 요즘 기억나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그 이낙연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안 찍었다 난리했었던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네. 실제 박사도 아니었고 학위 논문도 아니었는데 검찰은 그 훌륭한 분의 증언을 받아서 맞네요. 결국은 우리 정경심 교수 재판의 가장 큰 건 최성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랑으로 어디까지 뭘 덮으려는지 모르겠고 공정과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사탄으로 덮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시민단체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국민대에서 그 검증한 거 있잖아요. 그 빨리 이제 재검증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렇게 그 국민검증단이 지금 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다 지금 구체적인 근거까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검증한 국민대 교수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이 그래서, 제정신이라면. 예, 그 그래서 요구사항 가운데서는 재검증단에 있었던 사람들 명단 공개해라. 근데 네. 그거 하게 되면 아마 교수회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 기준도 왜 이렇게 했는지도 전혀 지금 뭐 밝히지 않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 검증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으로 모염된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지만 사실은 어떤 분이 말했지만 전국에 내놓으라는 그 교수 박사들이 10,000명 가까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무슨 그냥 논문 원문을 던져주고 이름만 지우고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 카피킬러 집어넣거나 구글의 검색 기용을 이용해서 특별한 부분들 읽다 보면 독특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 보면 똑같은 게 검증이 되는 게 떠요. 네. 그리고 원문 출처까지 다 나옵니다. 이건 요즘 정말 기술 좋아져서 검증할 때 훨씬 편해졌는데 가장 흔한 게 오류까지, 오자까지, 오탈자까지 그대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하다못해 영어 선생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이 멤버십 유지, 멤버십 메인터넌스 이건 아니라고 그 영어 제대로 된 표현서부터 A study of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 걸로 바꿔주시는 이유들이 예. 도저히 참고 못 보겠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나라인데 정말 대통령의 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자격자가 한쪽에는 2,610만 원, 한쪽엔 1,600만 원, 귀에는 2,210만 원, 그리고 목에는 6,200만 원짜리를 걸고 그렇게 도배해서 사진 찍으면 모든 게 다 덮입니까? 그런 거는 진짜 차고 다니더라고요. 가짜나 복사를 안 하고.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게 저희 새날의 마차님께서는 그래프 귀걸이가 2,210만 원이었는데 왜 그건 얘기 안 하셨습니까? 김희겸 의원이 그 다음날 준비했던 거 국감 때 떠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합쳐놓으면 그야말로 1억이 넘어갑니다. 액세서리에 1억 넘는 걸로 도배했다고 하지만 머릿속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건 150만 원도 안 주고 쓴 논문이에요. 자, 아무리 봐도. 혹시나 왜 특검법에 허위 학력 경력이 들어갔는지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까봐 이게 이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이에요. 그죠? 단순한 거짓말이나 가짜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이걸 통해서 업무 방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 학력과 경력을 이조해서 그 겸임 교수나 이런 것들을 그 순간 예. 한두 곳도 아니고 뭐 셀 수도 없는 대학의 그 교수를 한 거잖아요. 겸임 교수를. 그걸 강사도 통해서. 나가고. 예. 지금 똑같은 그거보다 훨씬 덜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돼서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수사해가 구속 기소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본인 아내한테도 똑같은 잣대로 이게 이제 지금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곧 이제 사퇴할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엄청나게 정치적 그 공세인 것처럼만 얘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별법을 발의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아내지만
이런 그 허물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받겠다. 말했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했으면 김건희 특별법이 발의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대선 기간에 저렇게 명확하긴 안 했지만 그런 얘기 했었어요. 톤을 해놓고 이제선 바꾸는 예, 거죠. 그래서 김명신이 사과까지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때가 지지율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사과 기자회견까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밝혀진 게 없고 지금은 완전히 무시하고 나가는 중이죠. 사실을 이렇게 외면하고 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건 빼죠. 그러니까 뭐 줄리 논쟁이나 뭐 복잡한 건 다 뺍시다. 성인들이 자기 이름 걸고 자기 학력 걸건데 이름도 바꾸고 긍정적인 학력도 영역이잖아요, 지금 세탁하고 이게. 예. 그리고 그 학력을 세탁했던 거 학력 위조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전문대 나오고 무슨 대학 나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대에서 강의한 거를 대학에서 강의했다라고 속이고 그걸 빌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하고 점점 승진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 이거는 사회 통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본 상식으로 봐도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인데 네. 그걸 했고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태면 그 점집 홈페이지하고 사주팔자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복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점집 하는 그분이 인터뷰도 했잖아요. 자기 거 이렇게 벗겼다고. 근데 이제 그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출처를 적어도 갖다 쓰면 안 된다며요. 안 됩니다. 아예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게 문제인 게 아니라 예. 밝혀도 갖다 쓰면 안 된대요. 논문 쓸 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검증돼 있던 지식이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연구했던 내용들을 인용이나 재인용해서 가공해서 새로운 지식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건데 네. 블로그에 있는 길은 의견이거나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검증이 안 된 내용인데. 그리고 위키백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뭐 흔히 얘기하는 브리타니카나 이런 백과사전처럼 검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눈입니다. 그게 지혜로 필요하게 됐는데 그럴듯하게 속인 것들을 나열한다고 그리고 그게 학위 논문이 되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섞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에서도 내년 초나 이렇게 지나가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괜히 계속 이제 윤석열 그 지지율이 20-30%대로 바닥을 기고 있고 그리고 뭐 각종 이제 그 국민의힘 내용들도 계속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논문 표절 저거랑 뭐 주가 조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국민의 공분이 진짜 날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그 내후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 때 이 정부랑 같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총선에다 공멸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인 의원이 있다면 저는 그 대부분 동의하는데 네. 이 부분만큼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임자가 쌓아놓은 똥이죠. 그러니까 전 민주당 비대위에서 법사위를 넘겼기 때문에 저들은 뭐가 됐건 윤석열을 흔드는 데 있어서 김건희만한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척추입니다. 척추를 뽑아버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바로 무너지고 탄핵 얘기 바로 나오기 때문에 김도비 법사위원장 그들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원인이 뭐냐라고 묻으면 관례나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날아올 칼날을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는 답이 없을 겁니다. 법사위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제가 신뢰도로 따지면 상당히 낮은 기동민 의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쪽에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겠냐? 저는 전혀. 그래서 바람대로 국민의힘이 야 이러다 우리 총선 다 죽겠어 분열되길 바라지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떻게든 통과시켜 주길 바라지만 법사위는 거기서 벗어나서 윤심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근처도 못 갈 거다라고 공당의 봅니다. 공식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 아니 근데 기동민 의원을 언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시사평론가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갖고 본회의 통과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까지 염두에 하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뭐 대통령실도 지금 검핵관들이 윤핵관 다 쫓아냈잖아요. 비서관들, 뭐 행정관들 다 지금 몰아내고 20명을 있는. 날려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이어서 윤핵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당에서도 다 쫓겨났잖아요. 지금 이제 권성동 대표 좀 이따 사퇴할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하면 그 쫓겨난 그 비서관 행정관들이
저 서류들 한 뭉치씩 다 들고 나왔다고. 이 저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뒷얘기가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은 더 이제 궁지에 몰릴 것 같고. 그 당내의 그 권력 투쟁도 제가 전위가병으로 더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새 당 대표가 이제 뽑혀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절연하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 김건희 주가 조작 4개월 뒤 4천만 원 손해 보고 절연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절연을 국민의힘 당에서 절연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손해들 보시고 궁지에 몰린 쥐는 퇴로를 터주면 글로 도망가지 가끔 쥐가 사람을 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터져서 윤석열이 무너지는 게 신호가 되면 그땐 나오겠죠. 하지만 그전엔 나오지 않고 저는 국민의힘의 지표처럼 보고 있는 사람이 서병수입니다. 서병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꼭 막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양심의 목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하다 보면 스스로 사퇴합니다. 지난번 사무총장 할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고 뭔가 제대로 양심의 뚝처럼 얘기하면서 생색은 내지만 이틀 뒤에 바로 사퇴하고 그래 니들끼리 해 그러고 나서 얘기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모양새가 이준석은 또 다른 형태의 윤석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한쪽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 위원장 비대위원장 뭐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경우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덧붙이죠. 그래도 가처분을 신청할 겁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논리나 그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지만 힘 앞에서는 이익조차도 자신들의 손해가 돼도 지금 이거 벌써 막을 수 있었거든요. 이름도 바꾸고 학력도 바꾸는데 혼인관계를 가짜로 정리해서 오히려 농담 삼아서 저희 여의도에서 평론가들이 떠드는 얘기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위장 이혼식이라도 별거에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7점 몇 %가 아니라 최소한 17%로 정치가 사랑을 깨놓기도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더 크게 차이가 났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일견 타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는 열심히 윤석열 도운 것밖에 없는데 라고 울면서 흐느껴 오는 코스프레라도 했으면 격차는 더 났을 거라고 하는데 이건 그야말로 게으른 겁니다. 저들은 성의를 갖추고 최소한 부정하거나 사과하는 코스프레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돋보이려고 그랬습니다 하고 금방 화장하고 인사만 하고 돌아갔지만 이젠 그조차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괘씸합니다. 사실 법과 이론과 원칙으로만 따지면 대통령만 재임 중에 내란이나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항은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거나 사법처리를 밟으면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원래는 다만 대통령만 예외적으로 기간을 통치행위하는 중에는 미뤄두는 법안이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당론으로까지 이제 채택됐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많은 거에서 세 가지로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법사위의 그 모든 장면들도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오늘 뭐 최고위 참석해서 최고위원들 발언 쭉 들어보니까 아주 원팀으로 그 역할 분담해서 그 아주 적재적소의 발언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포인트 같은 것도 잘 짚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제 뭐 어떤 현안이나 이런 거를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세게 밀어붙이거나 뭐 그렇게 했을 때 또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기대에서는 윤석열 정부랑 이제 여당은 안 될 거다라는 느낌을 오늘 확 받았어요. 아니, 전당대회 때 국민들이 80% 이상 찍어준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채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과 그 8월 28일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기조가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여론으로 이미 다 여론조사로 60% 이상의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건희 노무표도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논리들을 갖고 좀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오매들. 지금 이제 그런 의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명확하게 정치 탄압, 그 용어도 통일했습니다. 정치 탄압으로. 좋습니다. 정치 탄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 김건희 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은 정말 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대응해 나갈 거고 이제 특히 이제 이제 한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이잖아요.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가장 강력한 저 수위로 그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예. 패스트트랙까지 감수해서 저기 다 동원해서 하겠다라는 것까지 딱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고 오면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그 방향성대로 쭉 밀고 나가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 뭐 김건희 씨 리스크, 국민의힘 내홍 등등과 맞물려 가지고 국민들이 마음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세팅의 대가 이재명 당대표의 그 진가를 저희가 지금 일주일 넘게 보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말로는 협치와 영수회담 하면서 통화를 했지만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의 검찰총장 체제가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 출석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중반에 저희가 토요일 날 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했던 것이고요. 기소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출석 요구에서 더 나가서 아예 출석에 응하건 안 하건 이재명 당대표를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까지 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예, 내일 이제 일괄 기소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언질이 온 거예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지금 뭐 소환 통보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출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 부각되니까 그거 덮으려고 맞불 작전이군요. 맞불 작전 한 건데 거꾸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물러나고 윤석열 대통령 고발했잖아요. 원래 그동안은 이런 일 하게 되면 검찰에. 안에서 내부에서 뭐 조심해야 된다. 그래도 일단 나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잡음들이 먼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딱 잡고 대변인이 정치 탄압이다라고 시작을 먼저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뿐 아니라 말 나온 김에 김건희부터 수사하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우리가 한 열 몇 개 가운데 추려서 3개 일단 이거부터 해명해. 그러고 던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끄겠습니까? 해명 나와서 못합니다. 목요일 내일 기소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금요일부터 연휴 시작하죠. 금, 토, 일, 월. 추석 연휴에 뭐 밥상 이런 얘기 표현 안 써도 그게 되면 가족들이 만나서 전국적으로 이견이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큰 명절입니다. 예.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여론조사를 여기서 반등하려면 하기 전날 오후쯤 돼가지고 얘기하거나 바로 집어넣어 놓으면 연휴에 안 쉬는 기자들 연휴라고 하는 곳은 기업들도 쉬니까 산업기사도 많지 않고 사건 사고 나게 되면 정부의 부담입니다. 근데 그걸 덮으려면 정치면과 사회면을 한꺼번에 덮을 수 있는 초유의 여당이 아닌 야당 당대표 그것도 지지율이 높은 당대표가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덮어두고 오늘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부를 텐데요. 지난달 말에 김혜경 여사 5시간 집중조사했었는데 오늘 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더 받으랍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식으로든 권력이라는 쪽에서 경찰국을 만들어놨던 이유도 경찰들과 이런 걸 조용히 지키기 위해서였고 지금 같은 경우도 대놓고 표적을 하고 있어서 내일 분명히 기소할 겁니다. 5시간을 그 건으로 한 것도 과잉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또 소환 조사를 해요? 네, 또 하겠다고 오늘 통보했습니다. 김희경 여사에 대해서 이건 경찰 쪽 얘기고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지만 지금 당의 분위기는 갈 필요 없다. 가서도 안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뭐 결정됐죠. 그런데 예. 기소를 하게 되면 예. 국정 정기국회 회기 내이고 사법부로 그럼 바로 기소가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나요? 재판이 열리고 기소하는 거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겠죠. 우리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도 소환 한 번 안 하고 그냥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하루 전날. 네.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기소해서 국민들한테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게 하고 이렇게 뭔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리스크 지금 물타기 하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법률위원장이 양분남 전 고검장이잖아요. 네. 양분남 고검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그 고발할 때 그것도 이제 저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거 관련된 그를 정리하고 있어요. 네. 계속 고소 고발하고 계속 정리하고 계시더라고. 앞으로 정말 그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한 수위로 이제 대응할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하길래 그럼 어떡합니까? 사법부까지 가는 건데요. 판사가 제정신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텐데 대한민국 사법부도 지금 믿을 게 못 돼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기소되면 어떡하나요? 근데 이거는 이거 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율을 한 8%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거리에 한 1,000만 명이 나와서 사실상 탄핵 상태로 만들어서 끝장내셔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탱크를 동원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도 주문해야 되지만 양부남 위원장님께서 정리하고 계신 윤석열의 위법행위나 대선 중에 나왔던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들이 나와야 당사자 대 당사자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이 됐건 정리된 것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바람과는 달리 실체를 모아서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얘기니까요, 그죠? 본인 얘기들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쪽에 빠져나가는 수는 위장이연이 됐건 별거가 됐건 그렇게 해서 동정심 얻는 거 외에는 없는데 그 패를 안 쓰고 오히려 강공으로 나가겠다. 이재명과 김혜경을 갖다 넣어서 사건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은 조국 장관 때 자부심을 하나 가졌던 거죠.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흔들어 놓고 나쁜 놈 만들고 언론이 때리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정권도 뺏었다라 했는데 그 똑같은 데 다시 속아서 지금도 조국 장관 시즌2 만들지 말고 출석해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리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연도를 4년째 지금 영어의 몸이 되셨잖아요. 네. 예? 이 처참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진짜 나라인 건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신 분을 4년째 영어의 몸 그리고 검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도대체 당뇨 받을 때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지금 정경심 교수를 MB, 왜 안 풀어주냐고 얘기할 때 그 서류가 부족하고 입증이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MB는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지 MB가 건강합니까 몸이?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뭐 사면 복권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제가 지금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에이씨 아 정말 MB는 왜 시켜? 너무 좋아요. MB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와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정경심 교수는 낙성사고 한번 나왔을 때 확실하게 치료를 받거나 했어야 되는데 형집행정지는 나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들어가서 남은 형기를 똑같이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무슨 까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거 왜 안 해줍니까? 인도주의적으로 당연히 해줘야죠. 내보냈다고 하게 되면 보수 언론들이 난리치고 우리가 뭐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들 그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왜 열내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죠? 왜 주변에서 정말 힘 있는 자리에 계신 판사나 변호사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냥 좀 지켜봅시다라고 하고 있는 게 병이 아닌가. 기득권이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지켜봅시다, 검토해봅시다 안 하는 정치인 1호가 이재명 아닙니까?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하나의 불사조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막 뭐 이제 기소하고 뭐 사법 뭐 검찰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에 하도 이게 탄압받고 이렇게 그 과정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지켜줄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저쪽에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DJ급인데. 아니 지금 한참 후배지만. 네. 그 죄가 있어야지 죄가 되죠. 그리고 꼭 건수도 안 된다는 걸 일반 국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김건희 논문 그 표절 관련해서 잘못됐다가 뭐 64%가 넘잖아요 국민들이.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그 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명확한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국민들한테 딱 그냥 들으면 김건희 논문 표절이 어떤 건지 김건희 주가 조작이 뭐가 잘못된 건지가 딱 나오게 네. 그런 걸 딱 워딩을 딱 만들어서 딱 그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 대변인이 하는 역할이니까. 그거 대변인이 할 아니, 지금 역할이에요. 저희 셋이 만들겠습니다. 예. 그 곽쌤이 제자라는 게 그거고요. 카피 뽑는 거. 아까 제가 하나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공정을 덮었다. 주가 조작 박사, 논문 오그라들어요. 복사 박사. 입에서 너무 거친 말 나올까봐 제가. 아니 근데 지금 흐름은 지금 그 대학가에 대자보도 붙고 있고 국민검증단에서 저렇게 계속 후속 조치 계속 예고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들이 촛불 들고 계시잖아요. 이런 근데 힘들이 참 답답한 예. 게 뭐냐면 정황이나 주변이 맞춰져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주체적으로 해낼 사람들 그 일 대신하라고 뽑아낸 게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나가는데 앞에 아까 제가
뭐 오후긴 하지만 싸질러 놓은 짐도 아니고 똥이라고 얘기했던 게 걸림돌이 대놓고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 앞에 비대위 체제를 두 개 말씀하신 아니 거예요? 그 비대위 사실 그 비대위 전에도 앞에도 계속 집어넣는 거에서 당이 힘을 모으지 않고 몇 번 지다 보면 이기는 감정이 익숙하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얘기하면서도 그 끌고 나가려는 모습들은 보이는데 과연 그래서 뭘 할 건데 오늘 의총에 나왔던 얘기들 긴급 의총에서 나왔던 게 목소리가 크게 나가고 끌고 나가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민주당 당론을 지난번에 국회의장 한 사람이 임의대로 꺾었던 적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할 때 딜해가면서 그러니까 넘어야 될 벽이 국회의장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거기에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면서 여론가도 써야 됩니다. 요즘 김현정 위원장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2019년도 기사를 보니까 환율이 1,200원 됐다고 기간이 받쳐도 와르르 경제 큰일 났다고 난리쳤습니다. 근데 이제 1,480원이 되니까 중국에서 콘텐츠 수입이 환율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로 덮으려고 합니다. 제조업은 어디서 원재료를 사오다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환율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 써가면서 언론은 완전히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는 짓을 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나. 자, 15분 동안에는 이게 오늘 큰 이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법 또 일부 수구신문들은 검수 완박이라고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로 프레임 씌워서 보도를 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쉽게 말하면 일부 언론에서 또 검수 원복이라고 원상복귀 시킨다는 이름으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거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권한이 비대하니 6개 중에서 2개만 가져가라 그래서 경제와 부패만 남겨놓은 걸 가지고 등이라는 거를 곡해하고 확대 가장 해석해서 지금 나머지 4개 공직선거 방위 대형 참사까지 집어넣으려고 지금 한동훈이 주도를 했고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당연히. 시행령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중등 뭐 이런 거 집어넣어갖고 범위를 살짝 넘겨놨다. 이 법을 왜 만든지 알고 있지만 예. 너희가 법을 만들어봐라. 경찰을 우리가 쥐고 범위도 넓힐 것이다 라고 나갔던 거 보게 되면 지금으로선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법 제대로 개정해야 되는 거죠. 후속 입법 아직 안 된 것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법사위에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대통령도 안 되는데 법사위도 뺏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계속 쳐다보는 게 지금 지루할 중입니다. 그냥 대놓고 저쪽에서는 최소한 장관이라면 국무위원이라면 당대표를 소환했던 건 이제까지 없던 일인데 출석 조사에 협조가 안 돼도 저희가 가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동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범죄 수사입니다. 전쟁이 아니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간악한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왜 상식에서만 싸웁니까? 조금 선도 넘어가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상식에서만 싸워주면 좋겠는데 상식에서도 안 싸우고 뒷짐지고 내부 총질하는 암흑의 역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시행령을 이제 만들면 국회에서 그거 관련된 의견을 줄 수 있는 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했는데 다 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무시했으니까 이제 10일 날부터 발효가 됩니다, 이거. 예. 그리고 이게 등도 그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중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거를 제한적으로 그것만 해야 된다는 의미도 같이 있다며요. 같은 맥락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적인 해석이죠. 6개 범죄 중에 이제 그 부패와 경제죠. 그것만 남겨둬도 크게 남겨준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2개만 남겨놓은 거에 대해서 그 중을 해석하는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설명을 그럼요. 네. 다 이미 한 거고 국회의장까지도 확인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을 계속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이거 정말 시행령 쿠데타잖아요. 그렇게 딱 그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강력한 방법들을 시행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특별법 발의한 것처럼 그거 관련된 한동훈 장관의 그런 그 헌법 그 유린하고 이렇게 하는 시행령 쿠데타하는 거에 대해서도 장관 탄핵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도 이제 검토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할 일이 많네요. 근데 169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의석을 주신 주권자들을 생각해서 사실 뭐 과목으로 비유하자면
저희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나 우리 수능 공부할 때 과목 10과목 가까이도 공부하고 14과목도 공부합니다. 네. 국정조사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하고요. 이상민 탄핵도 발의하고요. 한동훈 탄핵도 발의하세요. 그래봤자 윤석열은 탄핵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가게끔 아까 저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배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스스로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경찰국인 그 김순호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발의했던 그 국무회의 내용도 그야말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탄핵입니다. 이번에 그 태풍 관련해서도 지난번에는 뭐 이상민 장관이 막 술 마시고 그래서 구설수 오르는데 이번에 또 한동훈 그 법무부에서 또 술 마셔가지고 또 구설수 올랐잖아요.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이재명 검찰 소환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박범계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위원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 했었냐면은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 단장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법무장관이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의 카운터파트로 맡아서 뭐라도 얘기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을 비틀어서 양부남 전 그 고검장만 일하실 게 아니고 박범계 위원장도 이렇게 긴 직책을 오래 맡았었으면 하다못해 말이라도 몇 마디 해야 될 텐데 지금 입을 너무 다물고 계시고 한동훈에 밀려드니까 저쪽은 헤비급 선수가 와서 막 의자 집어 던지고 사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 탈법 다 쓰는데. 그 편법. 탈법을 알면서 예전처럼 쩍벌이라고 해갖고 좀 맞서 보든가.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하게 무슨 국회에서 한 번 당한 게 있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으신가. 아니 한동훈만 소리는 보면 이렇게 버럭버럭 잘 절절 절어. 들으시는 양반이 왜 이렇게 중책을 맡아놓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정책을 맡지를 말던가 그러면. 차곡차곡 답답하죠.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차곡차곡 할 시간이 어디서 지난번에 지금. 준비하다 그냥 퇴임하셨잖아 장관에. 저 대변인님. 아니 이제는 그 차곡차곡 할 시간이 어디 있어. 당 대표랑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당대표 직속이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문위원 박범계 의원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때 뭐라도 성과를 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안 그러면 박병석, 박범계 이 대전 서구 쪽 의원들 아주 동네방식 다 시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대전 시민들이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에이, 그래도 유성 주민들만 못해요. 이상민도 있군요. 왜 이상민 이래요, 때문에 대전? 거긴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틈 날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거 보다 보면 제가 대전 MBC 잘린 이유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를 대전 인정. MBC를 보내주십시오. 몇 제가- 년이었었는데. 제가 그 약간 주제를 바꾸면 오늘 이제 대변인 데뷔했잖아요. 오늘 제가 그 논평한 게 뭐였냐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다 끊겠다는 아, 거예요. 그것도 있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지난번에 왜 그 기억나세요? 권성동 원대가 우리 그 시민단체가 정치예비군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발언 망언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지고대로 다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그 어려운 우리 그 사회 불공정을 좀 고발하고 부정을 좀 정화시키는 그런 순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입에 좀 족쇄를 채우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 기가 찬 거죠.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서 본인들은 뭐 이렇게 그 구구 유튜버들이나 뭐 이렇게 또 그 취임식에 초대하고. 간변단체 친정권 단체들은 또 뭐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공평한 이런 것들도 정말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있던 이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태. 네. 그것이 또 한편 자기들 우군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잖아요. 네.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수구 정권들이 들어오면. 이번에 오늘 또 뭐 보니까 감사원 감사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 이법 없음이라고 결론 났잖아요. 2주 또 연장한대요. 그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주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직원들이 연가 등을 내서 제대로 조사를 못했답니다. 휴가를 내 가지고. 오늘 김현정 대변인님 논평 가운데서 제가 저희 그 시사타파 개국본 회원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고발하고 부정을 정화합니다. 시민단체의 비판 기능을 없애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편협한 정부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시민단체 개국본에 방송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걸 지적하고 민주당 대변인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랑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다른 것보다 첫날이시게. 자, 지금 말씀하신 찾아서. 내용이요. 제 논평까지 딱 찾아보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떠 있군요. 이제 공당의 아니 대변인이시죠. 공당의 대변이니까 떠 있어 처음에 딱 보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라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거기도 성격이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겠지만 뭐 응원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긋나는 거 있으면 얼마나 또 공격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민주정부는 진보정부는 그래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좌우 양쪽에서 들어오는 이 따끔한 소리에 대해서 중도를 가려고 고민했던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대변인이시지만 평택을을 지키는 평택을 김현정 TV의 주인장이시니까 여러분 빨리 하루에 한 500명씩 우군이 되어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평택을 김현정 TV 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택 김현정 TV입니다. 그냥 평택 김현정 TV. 네, 어제 제가 이제 그 대변인 임명받고 이제 평택의 전통시장 이제 있네요. 추석 앞두면은 이제 전통시장 가서 인사드리잖아요. 장보기하고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 태풍이 가장 강하게 한다 그래서 좀 연기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쨍쨍 날씨가 그럴 수 있죠.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했어요. 전통시장 두 군데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저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축하를 많이 좀 해주시던데 또 반면에 이제 또 중앙 대변인 하다 보면 또 저 지역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이런 많이 얘기도 하시죠. 있어서 네. 제가 두 가지 다 잘해야죠. 평택의 대변인도 같이 겸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대변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과 언론과의 가교 역할도 잘 해야 되지만 당과 국민과의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국민들의 민심이 뭔지를 제대로 좀 적시에 또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지적하고 또 개선점을 이렇게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 결국은 뭐 평택 시민들이 이해한 것이기도 하죠. 내일을 기다려님이 김현정 잘생겼잖아 이렇게. 아까 우리 각 쌤이 제가 얘기한 거 갖고 반박하니까 김현정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저기 써주셨어요. 네. 오호. 곽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곽쌤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내 사랑 곽쌤. 거짓말이고요. 네. 제가 알기에 노정열 선수의 사랑은 오직 고위층으로만 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인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 고위층 요즘 뭐 자제분들도 포함되는 것 같고.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명절 앞두고 저희가 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도 부자님이 딱 정리해 주셨네요. 다들 잘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떻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질 때 어떤 대통령은 탱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용감하다 얘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호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 그 연구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시민들은 늘 똑같았습니다. 지도자가 나오고 안 오건 외칠 땐 나가서 외쳐야 되고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저희들 명절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제 외신 보도가 하나 이게 뜬 게 있어서 한번 좀 봤는데 지난번에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 패싱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패싱을 초래했다. 그 전기차 관련된 거. 네. 그게 외신 보도에 났네요. 블룸버그에서도 이게 났었고 이미 지금 많이 짚었죠. 이게 지금 외교 실패가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내 경제까지 지금 이게 여름부터 미리 준비했어야죠. 법안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라.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것만 하자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예. 지금 같은 경우 중국 자동차인데 스웨덴의 볼보가 만들어서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스웨덴 차로도 해석될 수도 있고 중국 차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차인데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차의 현재 수출이 거의 다 사라지는 위기에 놓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조금하면 1,000만 원 동급 차량에서 1,000만 원 차이 나면 엄청 큰 차이죠. 그 국내 기업이 어쩔 수 없습니다. 해외로 국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잖아요. 벌써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아니면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그렇죠. 공장 데리고 와라 예. 라고 얘기하고 아니, 현대차부터 재벌들도 이제는 진보 정권 때 더 승승장구했던 거 분명한데
목소리 좀 내 이제. 그래서 오늘 이재명 정경련도 당대표가 그렇고 좀.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외교 실패 명확하게 정의하시고 미국의 특별협상당 파견해서 수습책해라. 이게 저희가 섹션 301이라고 예전에 슈퍼 301조 얘기 나왔을 때 대한민국 대표단은 가서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말로 기자회견했고요. 뭐 국격을 지킨다는데 대만 대표부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에서 뚝뚝 울어가면서 대만을 죽이실 작정입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대만은 통과되고 우리나라는 징계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는 이기고 봐야 되는 거 국익 앞에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야단치기 위해서 저희가 잘 됐다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그렇죠. 엄청난 제조업에 이만큼 큰 타격이 될지도 모르는데 야당 대표가 지적해 알아듣습니까? 근데 진짜 다른 버전으로는 조금 미국도 야속하네. 조 바이든도 그렇고. 근데 그만큼 거기도 급하고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처럼 모든 걸 다 내주고 중국하고 척지는 발언도 하고 나토까지 가줬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진짜? 치명적 실패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입니다.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네. 너무나 명쾌하게 사안을 꿰뚫고 계시고 잘 갈 길을 아셔서 다행입니다. 그나마.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돼야 좀 우리나라 이 큰 위기를 극복할 텐데 여러분. 아무튼 윤석열 탄핵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상민이나 한동훈부터 가지치기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집어넣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숨쉬고 사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요즘에 스트레스 지수가 제가 보기에 단군 이래 가장 압도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셨어요. 보니까. 저는 사람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이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같은 편끼리라도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하고 서로 싸우는 맞수가 있듯이 윤석열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동훈은 누구랑 싸워야 되고 이상민은 누구랑 마크맨이 하나씩 있어야죠. 민주당 내에서 확실한 마크맨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건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마크맨은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그 확실하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당 대변인이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변들도 좀 마크맨들도 있으니까 의원들에게 힘 실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최고위원들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서영교 의원도 지금 사실 김건희 특검 쪽에 굉장히 힘줘서 뭐 120번 했으면 우리 이쪽은 1200번 넘게 해야 돼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원 나왔던 게 너무 좋아서 한동훈은 이탄이가 맞는다네. 뭐 한동훈은 여러 명이 맡아야 돼. 오늘 그 최고위에서 서영교 최고께서 명확하게 확인해 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중앙일보에서 무슨 마치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김건희 특검 받으면 내가 특검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났었잖아요. 중앙일보. 그게 근데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답니다. 예. 네. 그래서 없다는 거고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정말 그 지금 민생이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고 이건 정말 피부로 온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정말 피부로 와닿는데 이 정부가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한 말처럼 참 비정한 정부다, 비정한 예산이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약자, 노인, 청년, 그리고 문재인 케어, 지역화폐 이런 예산들 다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리고 부자 감세.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이나 부자 리치들의 세금 깎아줘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들을 채워야 돼서 그 채우는 것들을 전부 다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채우는 그런 식의 그리고 또 그 국유재산 매각하는 것들을 실제로 또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거를 세수 보전하려고 하는 정말 이상한 정부 아닙니까? 나쁜 정부죠. 나쁜 정말 정부. 비정한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이재명 야당의 이재명 그 대표랑 이제 최고위원 등 이제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들을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내일도 또 일과 기소한다잖아요. 이제 그런 정치 탄압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좀 지지해 주시고 저희가 거리에 나간 지가 지금 꽤 됐고요. 네. 아마 추석 지나면 아마 전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서 아마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더 외칠 거고요. 저희가 외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 특히 최고위원들이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김현정 당대표가 지금 임명이 되셨으니 당대표요? 당 대변인이 내 본심이 드러났어. 노정렬의 흥분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컨텐츠도 잘 다듬어 주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뭐 우리 특별 방송한다고 아직 확정 안 됐죠, 근데. 뭐 확정 안 됐는데 하게 될 겁니다. 내일 저녁 7시 정치워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저 식구들 다 모아서 명절 전에 인사 한번 드리려고 그럴까요? 하고 네. 뭐 노정열 선수가 재밌는 분장을 하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대해 주시기 내일은 바랍니다. 그 분장은 안 하고요. 성대모사 쇼만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겠습니다. 네. 안 해.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형 왜 그래? 자, 이재명 당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 힘내시고요. 우리 김현정 당대변인 응원합니다. 그리고 곽동실 시사평론가는 내일 저녁 7시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요. 추석 특집 잠시 후 4시에 10시야로 들어오시면 저의 원맨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요. 김현정 대변인도 더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